그러면 이제부터 각 후보자들께서 5분 동안 저희가 드린 세 가지 질의 플러스 본인의 소견을 섞어서 말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욱 선생님, 예, 계시죠? 예. 네네. 대한의사협회 41대 회장선거 후보 기호 5번 이동욱입니다. 전국에 계신 회원분들과 교수님들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또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41대 회장 선거에 회원들이 생존권의 위기를 느끼고 있고, 대학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또 신분의 위기라든지 근로 조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배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에 잘못되면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상당히 자존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의료 환경을 만들기에 상당히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위기를 느끼고, 저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행력과 또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의사회 회장으로서 검증된 회무 능력, 그리고 또 2017년도 전국 의사 투쟁을 전면에서 이끌었던 사무총장으로서의 투쟁력을 가지고 제가 현재의 의료 위기를 극복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교수 전공의, 지도 전문의 이런 분들의 이제 참여를 진작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인데, 저는 지난 그 3년 동안 경기도 의사회에서 회원 민원 고충 처리 센터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119를 전화를 합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회사를 찾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회원 민원 고충 처리 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진료실에서 겪는 당황스러운 일들,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진료 외적인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해서 실시간 소통하고 실시간 해결해 왔고,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전국의 회원들이 찾는 그런 민원고충처리센터가 경기도 의사에서 되어서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을 한 500페이지 이상의 책으로 또 최근에 발행을 했고, 그 책을 본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제 공약을 보시면 공약 8번에 전공의, 교수, 공직이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 그쪽에 이제 그 공약으로서 저는 교수나 전공의나 공직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상시 기구를 설립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뭐 탁상 공론이 아니라 상시적인 기구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또 현장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시 콜센터를 통해서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사실 유사한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뭐 근로 환경의 문제라든지 갑질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제가 회장이 되면 경기도에서 성공시켰던 이미 경험이 있는 민원고충처리센터와 유사한 교수, 전공의, 공직위를 위한
상시 콜센터를 운영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협은 어제 제가 이제 의학회하고 토론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병협은 그 의료기관의 모임이고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사들 전체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회사에도 대형 기업에도 보면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 인적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노조가 생길 때까지는 대한의사협회가 우리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의 노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회무를 제가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이 이제 대정부 대국민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면허 취소 법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악법들이 의사들을 뭐 30년 공부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최근에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제 그 이동욱의 의료 이야기라는 유튜브에도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제가 그 기자회견을 했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앞에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공감할 수 있는 말. 제가 그 수술방 CCTV 강제화에 대해서, 수술방 CCTV 강제화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와 MBC 100분 토론을 하면서 그 수술방 CCTV 강제화의 모순점, 인권 유린적인 부분, 환자 국민 건강에 정말 오히려 해가 되는 부분을 설득해내서 그 명분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가 저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악법 자체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논리력과 국민들이 들어봤을 때 저쪽에서도 키워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허 취소 법안에서도 저쪽에 저 민주당 쪽에서 했던 얘기가 살인범, 성폭행범이 이렇게 면허를 가지고 진료해서 되느냐. 근데 제가 딱 그거를 그 키 포인트를 받아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받아친 것은 살인범은 30년 이상 징역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진료 못한다. 간단한 일로 간단한 실수로 징역 3개월, 뭐 5개월 이렇게 짧게 받는 사람이 면허를 취소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악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협회장의 정치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협회장이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교감을 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지 의사들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말하는 악법의 대처라든지 올바른 의료 제도를 제대로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일 처음 정견 발표와 그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직능의 특별 분야가 있어서 뭐 참여를 높이시겠다는데 질문이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대의원회라는 게 있는데 어떤 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구체적인 주시면. 계획, 구체적인 계획은 뭐 제가 아까 전에 실시간 그 상설 기구를 운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실시간 네네. 상설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게 구체적인 계획이고 그 실시간 상설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요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민원고충처리센터를 경기도의사에서 운영했던 것도 그것은 회무에 대한 부분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제가 취임하자마자 저는 교수, 공직위, 전공의에 대한 상시 기구를 저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요청 겸 바람 겸 질의사항인데요. 이제 전공의 협의회 저기 전공의 선생님들 전공의 수련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네. 어려운 임신 전공의는 더 물론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여러 가지 여러 일부과기도 하고 많은 과에서 환자들이 왜 전공의가 진료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련 환경이 지금 굉장히 전공의 80시간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병협의 수련위원, 아까 병협 말씀하셨는데, 병협 수련위원회는 부려먹을 생각만 하죠. 그래서 의협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자들, 후배들을 위해서 대처할 그런 이번에 포부나 계획을 한번
잠깐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평소에 소신이 전공의나 어떤 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근로 환경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이제 의사의 그 근로자로서의 최소한의 권익은 보호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노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의 권익이 보호돼야 되고 그런 무조건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시 반복적인 또 대답도 되지만 해법도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협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부당한 근로 행위가 있다든지 인권 침해적인 임신 전공의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이런 부분 잘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전공이라든지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근로의 시간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런 부분, 콜대기 시 뭐 수당을 잘 제기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공공의 역할은 국가가 해야지 개인적인 희생을 개개인에게 우리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후보들한테 공통적으로 그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회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공약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다시는 회장님이 되신다면 이제 의협 회장이 머리 깎고 뭐 이러는 수염 안 깎고 머리 깎는 그런 거는 다시 국민들한테 보여주시지 않겠죠? 라고 공약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가장 제가 쓰지 않는 말이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회원들의 민원, 수많은 민원을 해결하면서 심평원 지원장, 공단 본부장과 만나서 합리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명분 있는 말을 할 때 가장 힘을 가지게 된다. 우리가 허세만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난 3년간의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을 보면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허세만 부리는 이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저는 실질적인 정말 투쟁을 하고 명분을 가진 일을 하고 국민들 앞에서 누가 봐도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투쟁을 한다는 것은 이슈화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의료계가 투쟁하고 해가지고 이슈화를 시킨 후에 정작 뭐 100분 토론을 한다든지 정작 국민 앞에 했을 때 국민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명분을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정말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설득력도 내지 못하는 이런 참 허황된 결론으로 가서 그동안의 모든 회원들이 했던 그것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실행력 그리고 백년지 대계와 같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